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뜨거운 감자 공매도 금지 연장되나?입니다. 자, 이 공매도 제도를 둘러싸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가 됐던 이 공매도 제도를 이제 종료하기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개해야 되는지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이고 공매도 제도가 건전한 기업의 미래 주력 사업 발전을 해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반면에 재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증시가 한 번 더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이 공매도 재개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일단 토론회와 함께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고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5.6%였습니다. 즉,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 기간 연장에 동의한 건데요. 반면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15%에 그쳤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 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빨리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이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457명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벌써부터 공매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올려주고 계시네요. 참고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공매도가 최근에 시장에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하긴 뭐 항상 공매도 하면 시장에서 핫한 이슈이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공매도 금지 제도를 놓고 또 한번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공매도가 뭐길래 토론회까지 열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워낙에 요새 새로 진입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시니까 또 저 같은 주린이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공매도가 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뭐 공매도에 관해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을 빌려서 매도 후에 이제 저가로 재매수해서 갚는 기법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차익 공매도만 허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 4월 이후에 굉장히 그때 이제 IMF가 좀 지나고 나서 문제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뭐 대비를 안 했었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면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네. 저는 오늘 모르겠습니다. 좀 방송 세게 할 것 같은데 공매도에서 저는 무조건적인 반대입니다. 반대. 네, 일단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명스러운 멘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외국인의 ATM기다. 외국인 ATM. 네, 그렇다면 네. 두 번째는 박스피다. 박스피? 네, 박스권 움직임을 코스피 지수가 단 한 번도 3,000포인트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공매도에 나중에 이제 운영님과 함께 순기능도 역설을 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순기능이 있는데 왜 3,000포인트를 못 넘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고 부정적인 영향이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 조정입니다. 네. 루머를 이제 막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부추김하는 현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이제 빌려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쇼커버링을 쳐줘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못 치는 거죠, 쇼커버링을. 그러면 결국은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래서 무차익 공매도가 없어졌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시동의 유동성 증가, 투기적 거래 제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거의 무조건적인 반대입니다. 공매도. 알겠습니다. 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데요. 사실 저는 공매도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계속 헷갈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조금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내가 이걸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빌려서 일단은 팔아요. 그리고 이게 한 4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내가 이걸 다시 사서 갚는 거죠. 그럼 나는 5만 원에 사서 팔고 4만 원에 다시 샀으니까 한 10,000원 정도의 차익을 보는 제도. 자, 그런데 이게 뭐 수수료도 좀 높고 개인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힘들다 보니까 개인들에게는 불공평하다. 또 이게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이익을 보는 거니까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뭐 시세 조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기능도 분명히 있긴 있다.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죠, 운영님? 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맞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 다 우리 김민준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빠진 걸 얘기하면 네. 이건 뭐 거의 이제 불공평하다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은 못하는데 개인 투자가들도 똑같이 할 수 있으면야 불공평하지 않는데 그래도 불공평하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정보력이 빠르니까 개인 투자가 늦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그것도 개인 투자가들이 안 되고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만 허용이 되는 거니까 현재 작년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공매도의 99%가 기관과 외국인이고 개인도 하긴 하더라고요. 0.86%인가 0.86 이요? 잡혀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거죠. 똑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이 뛰어 놀아야 되는데 정보력도 빠르고 기관 돈이 이게 특히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 돈 있는 사람들이 밀어붙이면 우리 뭐 포커 같은 거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있거든요. 뭐 찔리게 되게 되면 결국은 찔리게 되게 되면 그게 네. 돈 있는 사람이 먹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도 약간의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이게 대주거래라고 있습니다. 대주거래. 대주거래. 예, 대주거래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정돼 있어요. 이제 증권사에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그 상품에서 이제 증권사들도 자기 회사에 자기 자본의 일정 범위 내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증권사 상품에서 이게 주식 운용팀에서 주식 운영하는 부서 쪽에서 네. 그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증권사 쪽에서 대주 거래라고 딱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LG코에 있을 때 그 일을 했었는데 주식을 네네. 있을 때 근데 종목 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각 증권사에서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일본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대형주는 몇 개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거의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종목이 합치면 지금 2,000개가 넘는데 가지고 있어야지 매매가 가능한데 특정한 몇몇 대형주들만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어도 쉽게 안 내놓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또 팔려고 하는데 지점에 대주로 내놓게 되게 되면 네. 해수를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다만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약속이야.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저는 이제 시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앉아서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좀 팔거든요. 이건 10,000원짜리 주식이 9,000원까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10,000원에 팝니다. 팔고 9,000원대 사게 되면 수량은 더 늘어나거든요. 수량은 그렇죠. 1,000주 갖고 있으면 1,100주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매매 가능한데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니까 또 그것도 그렇죠.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매도 제도 자체는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이 개인 투자를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뭐 전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여론조사가 나왔다는데 맞아요. 60%라는데 보니까 주식 투자 안 한 사람까지 다 조사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네. 조사했으면 제가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채팅창에도 거의 100% 공매도는 불공평하다, 외인들의 놀이터이다,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기는 한데요. 자, 일단 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자 이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를 금지 조치를 시켰습니다. 6개월이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 금지 제도가 풀리게 되는데 이래서 이제 오늘 토론회가 열렸어요. 토론회에서도 아무래도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찬반 의론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단 공청회를 하는데 네. 금감원 사람을 갖다 앉혀놨거든요. 거래소 애들을 갖다 앉혀놨습니다. 한국 거래소를. 네. 당연히 거래소 어딥니까? 기관의 대표니까 팽팽할 수밖에 없죠. 주식하는 사람들만 앉혀놨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님과 똑같습니다. 90%가 다 이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청회에서 세부 사안을 좀 언급드리면 우리나라는 일단 네이키드 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미국처럼. 좀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이게 미국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까지 허용해 줄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공청회에서. 아니면 아까 운영님이 말씀하셨던 대주거래 한도라는 게 있는데 대주거래 한도가 5억 원입니다. 네. 거의 일반 투자자들 접근이 안 되죠. 대주거래 한다고 5억 원이고 이 신용거래 상환 기간이 60일입니다. 거기다가 그래요? 담보금 유지 비율이 140%예요. 아, 그래요? 주가가 세네요. 40%만 뜨면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죠. 세네요. 깡통 찬다는 거죠, 깡통. 이게 개인이 거의 접근이 불가합니다. 증권사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증권사 직원분들이 다 저 싫어하실 것 같은데 CFD라는 상품을 내놨거든요. 이거를 네. 공매도와 비슷한 주식을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운영님 말씀처럼 다 돼요. 이거는 전 종목이 다 되는데 증권사 직원이 그 종목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러면 역으로 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10배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제 증권사의 능력이긴 한데 이런 것은 논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공청에서 논하는 것은 전면 연장이냐, 네. 공매도를 지금 뭐 기간 6개월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전면 연장할 것이냐, 어. 아니면 부분 연장할 것이냐, 다시 기간을 조금 뭐 3개월에서 6개월, 네. 아니면 코스닥만 해줄 것이냐, 뭐 코스피만 해줄 것이냐, 아니면 시총별로 선별화해서 연장을 해줄 것이냐, 뭐 시가총액 5천억 밑에 1조 밑에는 뭐 조건부 네, 이제 그런 조건부로 거죠. 네. 연장해야지. 이 부분만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세부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 공매도를 뭐 대주거래 하는데 5천만 원부터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한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나아지는 거죠. 나도 5천만 원을 있으면 공매도 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5억 원들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갖기가 힘든 금액이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년에 2천만 원 이상 부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공청회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토론회를 통해서 좀 앞으로의 공매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성에 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직 특별한 액션은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 토론회에 대해서는 운영령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오늘 1차 토론회 한 것 같고요. 다음 달에 한 번 더 한다는 쪽이거든요. 네네. 일단 오늘 여론을 좀 떠보는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에도 이제 몇 차례 뭐 공매도와 관련된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뭐 이따 좀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은, 네. 근데 이번처럼 좀 상당히 좀 공론화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증권 경력 한 30년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연장하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나서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본래 나서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쵸. 상당히 그것도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봐서는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또 법안을 좀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무차입 공매도 자체가 우리나라에 허용된지는 좀 몰랐어요. 이게 무차입이라는 것 자체는 차입은 정상적으로 빌려가지고 차입을 해서 매도를 하는 건데 무차입이라는 것 자체는 빌리지도 않고 판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보니까 조금 전에 미국이 허용되니까 일부 보니까 2018년대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 400억 정도로 공매도 해가지고 과태료를 70억을 얻어 맞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미국에 사니까 그것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하게 되게 되면 네네. 그동안은 하게 되면 그냥 과태료만 물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불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게 되면 형사 처벌까지 1년 이상 뭐 징역 내지는 수익 금액의 뭐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그 과징을 묻는다든가 그런 어떤 법안을 제출했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최근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론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주식투자 여론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최근에 그 세금 문제, 양도세 강화되는 얘기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서 좀 완화된 쪽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매도 자체는 분명히 연기되는 쪽 내지는 연장하는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네. 일부에서는 이제 제도 개편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홍콩식 공매도 제도라는 것 자체는 홍콩 같은 경우 보니까 시가총액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4,700억 이상 약간 중대형 종목들을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을 하더라고요. 전체 상장 주식 수의 약 29% 정도 해당되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개인 투자가들이 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형주 가지고 장난치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이 쉽지는 않은데 시가총액 4천억, 5천억이면 웬만해서는 쉽게 하방이 그렇게 뭐 공매도 때린다 한다 하더라도 영향이 상당히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보완 제도가 도입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기되든가 그러던 대책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이 공매도의 연장이냐 재개냐뿐만이 아니라 이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좀 손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급한 건 이제 9월 달에 9월 15일에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냐 연장이 될 것이냐가 일단은 가장 화두일 텐데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9월 15일에 원래 계획대로 한번 시장은 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을까요? 네, 저는 출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원래 전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할 때 네. 이야기하는데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매도의 그려볼까요? 악순환에 대해서 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증시가 하락장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을 이제 보유 주식 없이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기업 가치가 왜곡이 되거든요. 실적이 좋은데도 그냥 물량으로 때려 밀어붙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가 개미 투자자입니다. 개미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얻거든요. 그러면 또 공포 물량에 따라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주가가 하락하죠. 증시가 하락장으로 가는 첫 시발점이거든요.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냐?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2008년도에 공매도 금지를 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딱 8개월이었거든요. 그렇죠. 팔개. 그때 2008년대 금융위기에 2011년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 코스피 지수가 940선에서 2200선까지 올랐습니다. 940선까지 네. 떨어졌었어요. 940선까지 내려갔다가 네. 8개월 금지했는데 어. 2200선까지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2203이 언제까지 고점이었냐? 2017년까지 고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에 2600선 딱 한 번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후에 공매도 금지하고 8개월에 올라갔던 8개월 동안 올랐던 그 가격이 향후 앞으로 6년 동안 유지됐다는 거죠. 지금 공매도 금지를 다시 시작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연내 얼마까지 찍을지 모르겠지만 지수가 떨어지면서 지금 찍었던 고점 상단이 예전의 과거 모습을 보게 되면 6년치 2200선 고점이 될 공산이 높다는 거죠. 네. 지금 더군다나 물론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실물 경제 괴리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업 실적이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연하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의 공매도를 딱 때리게 되면 타겟이 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언택트, 2차전지, 제약바이오. 많이 오른 네, 쪽들. 네. 지금 특히나 중소형 종목들 반도체 소재독도 굉장히 단기 과열이거든요. 와서 이제 때리게 되면 중소형 종목도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는데 한 1000억 들고 때리면 주가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악소리 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년 그냥 강제 장기 투자. 돈의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트레이딩 못하고 또 물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 공매도가 가능하긴 하지만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제기하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많은 현금이 필요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말씀하시는데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오, 화가 많이 계속 났습니다, 오늘.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있었는데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자, 운영형님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 위치가 중요할 건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많이 가장 영향을 받을 거니까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 현재 지수라 한다는 현재 시점에서 공매도가 다시 허용이 된다 한다면 단기 변동성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네. 대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단기 변동성 요인입니다. 그게 그래요? 얼마만큼 가느냐. 자,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과거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민주 전문가 공매도 2008년도 10월 달에 약 8개월 동안 10월부터 이듬해 2009년도 5월 말까지 8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이후에 6월 달부터 풀렸고 그다음에 2011년도 8월부터 3개월 동안 공매도가 했다가 이제 풀렸지 않습니까? 그걸 네. 이제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공매도 해제 이후에 1개월 동안은 주가가 떨어졌어요.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 이제 2009년도 6월 달부터 이제 공매도 해제가 됐으니까 네. 해제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2011년도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1개월 정도까지는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좀 됐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중장기 단기 변동성 요인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1개월 내지는 2개월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는 않다. 다시 상승세로 진행이 좀 된다. 그런 또 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공매도가 이제 해제가 좀 되게 되면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한다면 네네. 긍정적인 요인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가장 부분 자체는 외국인 매수를 듭니다. 맞아요. 지금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안 사고 있잖아요. 네. 지난 3월 19일, 3월 16일 공매도가 금지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8월 12일까지 약 10 코스피 시장에서 14조 7천억인가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8,700억을 팔았어요. 네.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를 허용을 안 해줘서 파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계속 팔고 있는데 근데 대만을 좀 보자고요. 네. 대만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최근에 6월 달에 네. 해제를 했어요. 근데 대만은 공매도가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만 증시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가 우리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공매도를 해제를 하게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거다. 그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요. 순기능적으로 얘기를 더 합니다.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과거도 주가가. 보니까 조금 전에 2008년도라든가 2011년도에 공매도 해제 이후에 분명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가 해제되는가 안 되는가 무슨 차이냐. 이게 외국인 투자가들은 규제를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가 있어야지 자기들은 먹을 거리가 있고 네.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그래서 공매도의 순기능이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종목들을 단기 과열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네. 그런 부분 이제 긍정적 요인을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부정적 요인 부분 자체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다. 안 된다.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이 불리하다. 예, 그리고 과도하게 주가의 가치 이상으로 공매도를 쳐가지고 더 끌어내린다. 적정하게 주가 고평가된 주식을 좀 끌어내리면 괜찮은데 너무 가치 이상으로 주가를 더 끌어내려가지고 피해를 준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네네.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아마 금융이나 그쪽에서도 외국인 수급 쪽에서 요인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공매도를 연장하는 것을 막고 그냥 해제를 그냥 공매도를 다 재개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순기능이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정적인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채팅창에서도 외국인 안 와도 지금도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거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여론이 강한 것 같기는 한데요. 연장될 때는 시장 더 올라갈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연내 코스피 3천 넘어갈 가능성으로 보고 오,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만 좀 드디어 말씀드리는데 뚫어내나요, 3천? 이번 신종 코로나 때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 방송 전문가님들 예측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동학개미들이 주가를 많이 견인할지 몰랐었거든요. 네네. 지금 주인공은 3파전이긴 한데 기관 외인 외국인 지금의 주인공은 개인입니다. 그럼요. 종목들이 다 고평가가 되고 밸류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분들? 정부가 기관이 많이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의 네. 순기능 인정하지만 저는 코스피 3,000선, 코스닥 지수 900, 1000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줄인 겁니다. 연내에 이거 공매도를 금지 연장하면 돌파 유력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박스피라는 오명을 좀 벗고 주식시장에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네.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거죠. 작전 세력들, 시세 견인 이런 거를 좀 제도화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 개인 투자자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외국인의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원활하게 하되 좀 제도화 장치 딱딱 넣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입니다. 여전히. 네, 확실히 공매도에 대한 부작용에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자, 운영용님께서는요. 만약에 금지가 연장되면 시장 어디까지 보실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호재를 작용할 거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상승 영향을 받을 건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약간 부진했던 부분 자체도 이제 그런 우려감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8월 중순부터는 그 공매도 연장 해제와 관련된 한 달 전이니까 영향을 네. 좀 받을 거라 했는데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부진한 부분도 그 부분이 있어요. 미리 네. 반영돼서.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어보면서 공매도 영향 없습니까? 저도 이제 일임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주가 네네네. 빠지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감 갖고 있다는 거죠.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연장이 된다 하더라면 당연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에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조금 전에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한테는 약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부진할 거다. 그냥 코스피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을 거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충분히 저도 개인적으로 980 내지는 연말 정도에 그 정도까지는 1000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연장될 때는 코스닥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외국인이 사든 개인이 사든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공매도라는 변수가 코스피 시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까요? 이 공매도에 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금지가 되든 해제가 되든. 저는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이겨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2008년 이후에 아까도 말씀을 그래요? 드렸지만 아, 단기적으로 운영령님 의견은 다 찬성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절대적입니다. 그건 사실이나 외국인들이 금융위기 이후 때도 그러니까 그때 금융위기 때도 코스피 고점 상단이 2200선을 넘어간 적이 6년 이내에 없었거든요. 외국인 들어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 안 올랐던 대형주들을 사게 되면 지수가 오르겠지만 그 상단 고점을 향후 몇 년 내에는 넘어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뭐 독일, 영국, 미국처럼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 고점 상단이 금지가 딱 풀리는 순간 고점 상단이 될 공산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리 유동성 공급이 풍부해도 개인이 외국인 기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본금이 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지수 상승은 지금 개인이 이끌어가는 장세긴 하지만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공매도 변수 그렇게 개인이 크게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운영용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뭐 아까 단기 변수고요. 한 달, 두 달 단기다?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지만 길린 흐름으로 본다 한다면 큰 시장의 방향은 결국은 경기 방향이거든요. 실물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가게 돼 있습니다. 해외 증시가 가는데 우리 증시가 못 갈 수는 없거든요. 따라가는 거니까. 또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에 있다는 측면에서 등락 변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전체 어떤 코스피 시장의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중장기적으로. 당기장 약간
밀렸다 좀 가겠지만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후 시장 자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시장까지는 시장은 계속 간다. 그런 어떤 관점이고 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워낙 지금 개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강하거든요.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네네. 옛날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안 쓰면 별로 개인 투자가 힘을 못 썼는데 지금 개인 투자가도 힘이 좋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기관은 안 살 거고요. 기관은 앞으로 주식 안 살 겁니다. 왜냐면 기관은 돈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최근에 뭐 사모펀드 쪽에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22개 펀드가 지금 한 배 중지가 됐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기관 쪽에서 빼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에 나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안 팔아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네.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의 힘에 의해서 주식은 뭐 경기 회복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상승 추세가 전개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변수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뚫을 수 없는 천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고 운영령님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상승에 대한 문을 조금 더 열어두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이제 증권가의 시선이 모두 9월 15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과연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금지가 연장이 될 것이냐 이 결과가 언제 정확하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들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요.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코스피 박스 피하지 말고 3,000피 하자 하시는데 3,000포인트 뚫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계속 힘을 한번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